홍인포의 왈왈왈 7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진핑이 과연 21세기의 마오쩌둥이 될 것이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담긴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데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그 연중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시장 자치구, 그러니까 티베트죠. 예? 여기 대표단이 시진핑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쪽 가슴, 왼쪽 가슴에는 역대 지도자 5명을 모아놓은.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있다. 5세대 지도 보니까 5명이지 않습니까? 예?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쯔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5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런 배지를 갖다 오른쪽, 왼쪽에 달았고요. 예? 오른쪽에 시진핑 배지를 단 건데 이렇게 최고 지도자 배지가 등장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 이번에 그 양회라 그러죠. 거기서도 시진핑 주석이 아주 굉장히 근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이 전인대 정부 공작 보고, 예? 정부 공작 보고를 갖다가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대표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예? 이제 해마다 3월 5일날 열립니다. 이거 할 때 리커창 총리가 할 때 예전과 달리 이제 박수를 전혀 안 쳤어요. 아, 견제하는 뜻인가요? 견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윗사람이다. 윗사람이다. 아하. 그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너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하면 좀 심한 표현이고, 아무튼 자기가 윗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석단의 다른 지도자들하고도 거의 대화를 안 했다는데, 위정성이라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있습니다. 예? 위정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태자당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알고, 거기가 훨씬 또 연장자입니다. 위정성 주석이. 예? 그래서 거기한테는 그래도 몇 마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하고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차를 따르는 이제 그 여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미인들인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줄에 그 주석단이다 하면은 한 줄에 7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일률적으로 다 차를 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전담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 차자만 따르는 그런 급이 다르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이제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 이제 제5세대 그때 지도부 출범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시리 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리커창. 리커창. 그랬는데 지금 이제 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거의 이제는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리커창 총리는. 그렇죠. 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집권 4년 차 만에 완전히 시진핑 체제로 굳었습니다. 아까 그 배지 같은 경우, 이게 그러면은 그 시장 자치구 쪽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일종의 그 공산당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게 그 티베트 대표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를 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배지를 달아서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복잡한 말이네요. 그런데 예. 이거 제가 해석한 데는 이렇게 티베트 대표단이 배지를 부착한 거는 시험용이다, 실험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 그리고 공산당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티베트 대표단이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역대 한 번도 그 마오쩌둥 이래로 사라졌던 것을 그렇게 한 자치구의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죠. 예. 어디에 감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차원의 선정선동수를 함부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예. 일종의 시험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간을 보는 건가요? 물론이죠. 중국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그 당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한번 맛보기로 어디에서 한번 시험해보고 부작용이 없다,
홍이 괜찮다 예. 하면 그걸 갖다 전면 실시하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우리 보통 뭐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배지 이런 거 많았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 동안에 그러면 그런 배지 같은 게 없었나 보죠? 그래 마오쩌둥만 있었죠. 아하. 그러니까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에 이런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배지를 단 것은 오로지 마오쩌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당 지도부가 왜 배지 달았느냐 문제만 안 삼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번진다고 다른 봐야 되고요. 지역들도 다른 지역들도 다 예. 충성 경쟁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배지 하나만 가지고 사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다른 좀 구체적인 1인 지배 체제로 전환하는 조짐들 같은 게 많이 있었나요? 예, 뭐 이런 조짐이 뭐 그동안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년 3월에 리짠수라고 중앙판공청 주임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주임. 예, 시주석의 측근이라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거든요. 여기를 작년 3월에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푸틴 대통령하고 회견을 하겠어요. 만나겠어요. 비서실장이 외교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인 행보인데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외교 관련 일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죠? 이거는 사실 안 살림을 살려야 되는 거 사실 시진핑 예. 주석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데 그럼 왜 갔을까? 이례적으로 외교행사에 동원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게 작년 3월에 2015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2015년 5월에 그때 모스크바에서 2차 대전 전승 기념절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하기는 했는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 경로를 아하,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지 예. 이렇게 사실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간다는 게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2016년 1월 말에 예. 이것도 이제 시진핑의 측근이죠. 중앙재경영도 소조의 류허 판공실 주임이라고 예. 지금 이제 경제분야의 실세인데 여기를 갖다 미국의 그 제어롭 루 재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아,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제 류허 주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하고 101 중학 그러니까 동창입니다. 예. 한반 친구였죠. 음흠. 그 101 그 중학이라는 데는 또 유명한 그러니까 고위 당간부 자제들이 많이 가는 이런 학교인데요. 여기 이제 지금 중국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최대 실세입니다. 이 류허 주임도 사실은 중앙재경영도 소조,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 기구의 판공실 주임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재경영도 소조 조장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이 사람이 전화를 갖다가 미국 재무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이 창구가 왕양 국무원 부총리가 담당하던 예, 거였습니다. 그랬죠. 그 제이컵 류 장관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은 계속 왕양 부총리 일이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류허 주임이 나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왕양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정치국원이잖아요. 예. 류허 주임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원보다 당내 지위도 낮은데 어떻게 예. 보면 사실 가로채기를 한 건데 음.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그 왕양 부총리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 리커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공청단파 계열이고 예. 이 계파가 류허 다르군요. 주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 류허 주임이 자기가 류허 주임은 시진핑의 사람들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가 경제 문제도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뭐 시허신이라고 하던가요? 이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뜻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용어가 당의 공식 용어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것도 보면은 중앙정부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의 서기들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 가지고 지방 지도자들. 예, 그렇죠. 그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이제 앞다퉈 가지고 시진핑 총서기를 영도 핵심으로 영도 핵심. 예.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요 2016년 1월에 보면은 황신거라고 텐진시 그러니까 대리석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시진핑 총서기 이 핵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참 핵심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 중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말로 하면 핵심이죠.
그냥 영어로 하면 코어입니다. 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핵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확실한 최고 지도자. 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쩌민 주석 그리고 제3세대 지도부 볼 때 그때는 뭐냐면은 장쩌민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예. 장쩌민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아하, 그런 식으로 쓰는군요. 했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잇따라서 그러면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31개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가 넘는 데가 했다니까 거의 뭐 충성 경쟁이네요. 총선 경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시간 예.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핵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식 용어로 붙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라는 용어가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뭐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때는 뭐냐면 후진타오 주석은 후진타오를 총서기를 하는 당 중앙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뉘앙스가 핵심이 다르네요. 핵심을 빼버렸죠. 예. 핵심을 뺐죠. 이게 뭐냐면은 핵심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급이 하나 낮아져 버렸다 이런 건데요.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그만큼 힘이 세지 못했다 이런 거죠. 역시 이 권력이 그대로 표현에 드러나는군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쩌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실 공식 지위 그걸 다 내놓고 난 다음에도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영향력 계속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이제 군사적 권한을 내놓지 않았었고. 그것도 한 2년 만에 예. 내놨죠. 내놓았지만 음. 계속 해가지고 아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후진타오가 항상 그리고 장쩌민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 거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진타오 전 주석은 핵심이란 용어를 못 들었던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도 한 번은 딱 시도했어요. 어디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했는데 힘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시진핑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 주석이 완전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군사의 주석을 갖다가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는 2년을 잡고 있었는데 후진타오 주석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은 출범할 때부터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또 군부도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군부죠. 예. 중국 공산당은 항상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권 3년 만에 확실하게 군부를 잡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시차이호라든가 꼬보슌 같은 그 후진타오 주석 시절 때 군부 실세 이런 사람들 갖다 반부패로 그냥 그대로 잡아넣어 버렸기 때문에 군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고 또 지금 중국 사실 군대 개혁이라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추진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그러니까 7개 그 대군구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5대 정구로 바꾼다든가 예.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할 때 그걸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진핑이 군부장을 확실하게 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후진타오 주석은 그렇게 군을 잡지는 못했다. 말은 중앙군사위 주석이었지만 밑에 군부 인사들한테 완전히 휘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뭐 시황제라고도 하고 마오쩌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보면은 마오쩌둥 발언을 갖다 자주 인용을 많이 하죠. 예. 또 그다음에 마오쩌둥 시대의 문건을 자주 들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21세기 마오쩌둥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보면요. 이를테면 2016년 2월 25일에 그 당 중앙조직부 그러니까 공산당의 핵심 기구죠. 당 네. 중앙조직부에서 일선 당 조직의 통지문을 하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당 조직과 당원들이 지켜야 될 준칙인데 예. 거기서 보면은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 공산당 7기 이중전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당위원회 공작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건을 갖다가 67만을 꺼내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어허, 근데 67년 만에 다시 마오쩌둥의 조직 방법에서 배우자라는 거 했다고 하는 건데 내용이 뭔가요?
예, 내용이 이제 이 마오쩌둥이 당위원회가 일하는 방법을 갖다 12개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조가 뭐냐면은 첫 번째 방법이 당위원회 수장이 서기지 않습니까? 예. 서기는 반장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수장에게 여기서 힘을 딱 실어주는 딱 거죠. 실어주는 거죠. 반장이라는 건 바로 리더, 그러니까 예. 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 총석에게 힘을 갖다가 실어달라 이런 주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주문이 뭐냐?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갖다 공개적으로 제기해라.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마라. 좀 무서운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과 의견이 안 맞는 동지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서로 단결해서 일을 추진해라. 표현은 좋지만 들어보면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네요. 의미심장하죠. 예. 예,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당 간부들끼리 서로 생각을 갖다 통일해라 이런 거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관심을 기울여서 갖게 만들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갖게 만들고 예. 안 같으면 내쳐야 되겠다. 내친다 이런 예. 건데요. 실제로 작년에 많은 고위 간부들 이를테면 허베이성에 서기를 했던 저우번산이라든가 예. 서찬성에 성장했던 웨이훈 같은 사람이 실각을 했는데 바로 죄목이 죄목이라면 거창하지만 실각 이유가 제대로 충성을 하지 않았다. 아하. 그리고 당 지도부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충성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걸 해서 실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 들어서 그 시 주석이 지난번에 그 관영 언론사들이 잇따라 방문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그 여론 통제, 사상 통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2016년 2월 19일 날 시진핑 주석이 하루에 3개의 이제 관영 언론 기관을 방문했는데 여기 뭐 당기관지 민일보, 관영 신화통신, 국영방송 CCTV 예. 이렇게 3군데 대표적인 언론 기관을 갖다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언론은 당을 사랑하고 보호해라. 그리고 당의 견해를 반영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역시 독재 국가로군요. 뭐 독재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언론하고 당은 한 가족이다. 아니,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독재 국가죠. 아 그렇습니까? 그 하여튼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당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언론 기관마다 서로 충성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뭐 그 중국의 여러 언론들이 잇따라서 뭐 이렇게 충성 경쟁도 하고 있다고 참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권력 집중화 이런 것이 이제 사상 및 의식 형태 언론에까지 이제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는 그 시진핑 주석이 관영 언론에 대해서 당 중앙 정신을 확실하게 이제 반영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고 그래서 진보적인 색채의 언론이 있습니다. 이 남방에 있는 그러니까 광둥성에서 나오는 예. 뭐 남방도시보라든가 남방주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상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주문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언론기관 방문해서 시진핑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유일한 최고 지도자니까 당신들은 나를 잘 보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CCTV를 방문해 가지고 CCTV 여기자하고 악수를 했는데 예. 그 여기자는 마치 예전에 마오쩌둥과 같이 하루 종일 그 손을 갖다 씻지도 않았다. 그럼 또 그 손을 씻지 않았다고 여기자가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또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거의 뭐 1인 숭배의 모습을 1인 숭배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주석이 이렇게 자꾸 마오쩌둥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마오와 같은 권력 구조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으로 보면은 2016년 올해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갖다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고 예. 또 이제 내년에 보면은 제19차 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이제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이제 새롭게 이제 구도를 새로 짜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올해 준비를 해야겠군요. 물론 해야죠. 예.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바로 마오쩌둥과 같은 1인 체제 예. 그러니까 장쩌민 주석 이후에 집단 지도 체제는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예.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해야
확실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려면은 역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근거를 찾는 게 좋은데 마오쩌둥한테서 이제 그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67년 전 마오쩌둥의 준칙까지 꺼내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사례고 뭐 그동안에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마오쩌둥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하면서 구구절절 뭐 해외 방문에서도 시진핑이 했던 뭐 근사하게 들리는 말들 중에 상당수가 마오쩌둥 했던 말을 따라한 거였다, 되풀이한 거였다. 그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보면은 중국의 고전 이런 걸 갖다가 한시 네.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의 발언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근데 마오쩌둥 사실 그 굉장히 옛날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 시절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실 전 좀 의구심도 드는 게 마오쩌둥이 대단한 권력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는데 시 주석이 한마디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보면 역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걸 사실 신봉을 아버지가 하고 있죠. 그거를 또 앞장서서 아버지가 했다고 앞장서서 들어가지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사실 저기 광동성 선전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에 가서 이제 참배를 예.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문화혁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예. 또 아버지도 실각해서 엄청나게 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저지른 길은 잘못된 길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마오쩌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길을 간다라기보다는 그 마오쩌둥을 활용해서 권력을 강화한 다음에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을 통해서 1인 체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예. 또 이제 이를테면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 같은 카리스마 없었고 여기는 오히려 집단 지성을 선호했죠. 예.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가 좋다는 거였고 왜냐하면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의 모든 문제점 이거는 바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빚어진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덩샤오핑부터 해가지고 이제 3세대 4세대까지는 권력을 갖다 분산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후진타오 주석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없고 힘이 없이 되니까 중국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예.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아하. 그렇게 후진타오 주석처럼 약체 지도자가 나와버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길을 가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일부는 이제 마오의 방식을 채택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진핑은 한 손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갖다 쥐고 밀어붙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오의 권위주의를 갖다가 쥐고 그다음에 이들 카리스마를 쥐고 절대 권력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경제적인 영역, 한쪽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사실 그 두 개가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건데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스타일과 경제 개혁 개방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좀 조응을 할지 참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은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같은 경우는 마오 쩌둥 그리고 덩샤오핑에 이어가지고 제3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면 덩샤오핑, 일면 마오쩌둥.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이냐. 사실 그 두 개가 조화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정말 모르죠. 뭐 정말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여서 이 변화의 가도기를 시진핑이 그렇게 잘 이끌고 나갈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시주석 1인 체제가 굳어지면 뭔가 후계 구도론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성급한 얘기기는 한데 이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2022년 이제 관두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임기가 10년이니까 10년으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2022년에 관두지 않고 2027년에 관둔다. 5년 임기를 더해서 5년을 더 하겠다는 이게 거죠. 원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 중국 국가 주석 예. 이런 헌법 기관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0년밖에 못 해요. 예.
그 연임밖에는 못하고 3임은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 누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보면은 여기는 아하. 공산당 총서기 같은 경우는 임기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주석과 이 공산당 총서기를 좀 분리를 해서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주석은 사실은 그 명예직이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넘겨주더라도 공산당 총서기를 갖다 5년 더 할 수 있다. 아, 그건 또 임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거는 보면은 나이와 건강으로 문제가 있는 간부는 은퇴해야 된다. 그런 구조는 있더라고요. 그럼 나이도 명시된 것은 없나요? 제한 규정은? 아, 나이가 이게 뭐냐면은 그것도 일종의 그 불문율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서기 취임할 때 67세 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취임할 때 67세 이하면 괜찮다. 그 총서기를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그때 아하. 그 취임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만 67세는 할 수가 있고 만 68세를 넘으면 못 한다. 아하.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장점민 주석 시절 때 그때 이제 상대 이제 경쟁자가 리루유한이라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거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장점민 주석이 꺼낸 카드가 67세까지만 하고 68세부터는 못한다 해서 그분을 갖다 퇴진시킨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 67세 고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2년이 되면은 이분이 69세가 되거든요. 아, 시진핑이요. 시진핑이 69세가 되고 2027년이 되면은 74세가 되는데 그럼 2022년에 더 하려면 67세 규정에는 그러니까 그 67세 규정이라는 게 그게 불문율이죠. 불문율. 불문율인데 불문율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세력이 막강하면은 예를 들어서 5년 더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불문율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덩시아핑이라든가 장점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80 넘었어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서기는 보통 10년이다. 그러니까 2012년에 했으니까 2022년 은퇴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약간 예측일 뿐이고 당의 규약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다. 없다. 예, 그런 얘기죠. 뭐 차기 최고 지도자로 뭐 후추나 광투성 당서기 이런 사람도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후추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5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세대, 6세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5세대는 1950년대 출생자, 6세대는 1960년대 출생자거든요. 후추나 지금 이분은 이제 1963년생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년 제19차 당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냐면은 이 후추나 서기하고 또 순정차의 충칭치 서기 여기도 이제 1963년생 서른 이제 동갑인데 두 사람이 정치국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두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후추나 서기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 주석이 미는 일종 공정단파 출신이고 순정차의 서기 같은 경우는 원자보 총리가 밀었던 사람이고 그럼 이 두 사람을 과연 상무위원회 시 주석이 올릴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썩 내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에 따르면 후추나 순정차 이런 사람들을 내년 당석에서 당연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5년 뒤에 다시 5년 뒤에 한 사람은 총서기 한 사람은 총리를 맡는 게 원래의 수순이었는데 그동안으로 보면 시 주석도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런 기존관념을 갖다가 깨고 본인은 후추나 서기를 기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은 세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후계자를 지명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1992년 14차 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덩샤오핑이 원래 장점인이 이제 후계자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다음에 후진타오까지를 갖다가 4세대 지도부의 후계자로 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역시 장점인은 2007년 17차 당대회 때 시진핑을 갖다가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를 했죠. 그러면은 순서대로라면 시 주석의 다음으로는 후진타오 주석의 세력인 후추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그것은 식으로 싫고. 이거 싫고 그래서 그 판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시 주석이 생각하는 인사는 어떤 게 될까요? 내년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을 때 예. 가능하면 새로운 물갈이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만 남고 나머지 5명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5명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빈자리를 갖다가 가능하면 1950년대생 위주로 다시 꾸려가겠다. 5세대 지도부로. 5세대 지도부로 이제 그걸 갖다 계속 이어나가면서 요걸 유지하고 예. 시진핑 사람들로 가능하면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후춘화나 순정차이 같은 사람들은 일단 그러면은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확실하게 굳어지는 것이 미뤄지는 게 되겠네요. 미뤄질 수가 있죠. 아니면 안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로 예. 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예. 그 사람들이 되면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면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의 보관은 가능하면 신진을 갖다 기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위주로 심대. 그러면 시 주석이 생각하는 시 주석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 주석의 사람들은 이제 과거 자기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하. 빚을 한 사람들이 이제 위주가 되고 예. 두 번째는 이분이 원래 푸젠성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저장성에서 일했죠. 그쪽 상하이에서 일했죠. 예. 그 길을 거치면서 자기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 갖다 발굴을 하는데요. 예. 띵셰시안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시당 서기할 때 예. 그때 바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07년에 이제 베이징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3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실 주석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판공실 주임 그리고 중앙판공청 부주임을 맡은 거죠. 예. 이제 이를테면 이 띵셰시안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에 중앙판공청 상무부주임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제 이걸 보면 내년 당대에서는 이 사람이 중앙판공청 주임이 되면서 정치국원이 될 거다. 이 수순이 빤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중앙판공청 주임하는 리짠수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중앙판공청 주임이라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들이 상무위원으로 승진하고 시진핑의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또 수 있죠. 다른 주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주자들은 여기 군부 인사 보면요. 예. 이 중샤오진이라는 사람을 갖다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는 1968년생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분이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그 시진핑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에 서기로 있을 당시에 예. 그때 성당위원회 선전부장이었거든요. 음흠. 그런데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시 당서기로 옮길 때 상하이로 같이 따라왔고 아하.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베이징까지 이제 왔다 이런 그러면 건데. 2002년부터 뭐 거의 한 근 15년을 계속해서 시 주석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샤오진을 갖다 군대 경험은 전혀 없는데 예. 중앙군사위원회 낙하산을 보냈죠. 그런 낙하산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 왜 그때 류위안이라고 예. 류샤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예. 그분도 군대 경험이 없었어요. 음흠. 군대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실 낙하산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서 어쨌건 그 군내 반부패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다 예. 하면 군인 출신들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도 그 군인 출신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예. 이게 지금 예. 사실 군이라는 것도 뭔가 제도 개혁을 하려 그러면 민간인이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예. 사실 자기들끼리 앉아 있으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문민 우위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나라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 우위였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너무 보면은 왕조 시대 때 보면은 너무 무신들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예. 그 반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중시아진이라는 친구가 그 2013년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앙군사위 주석 판공실 주임 그러니까 중앙군사위 주석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니까 예. 그 판공실 주임 겸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부주임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군분의 호랑이
군부의 부패를 잡는데 그러니까 쉬차이호 상장이라다가 꼬부슝 상장 잡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군부 실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로.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년 이제 19차 당대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주임이 되면서 중국의 야심찬 군대 개혁을 갖다가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거라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사람은 리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1964년생. 예. 여기는 시진핑 주석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당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예. 그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론가죠. 예.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데올로기 분야, 선전 분야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구이조성에 이제 서기로 있는 그 천민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성 성장 리창 요 두 사람은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서기 시절에 예. 문제 해결사로 열심히 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그 중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요직을 맡을 수 있다. 내년에 정치국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왜 무슨 상하이방이다, 공청단파다 이렇게 세력들을 많이 구분을 했는데 시진핑의 사람들도 그 정도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제민 주석 같은 경우는 상하이방이다. 예. 상하이방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결국은 뭐 장제민 주석도 상하이에서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자기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 상하이 출신의 간부들을 갖다 중용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뭉뚱그려 가지고 상하이방이다 했고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도 여기도 사실은 이 공청단 중앙위원회에서만 이분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청단 사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중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뚜렷한 이게 있는데 시진핑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연이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 말고는 그들 그룹 전체의 공통점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실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경험으로 일한 경험으로 이 친구 괜찮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횡적인 연대는 없는 거죠 또. 횡적인 연대가 없지만 또 좋게 보면은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다든가 특정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또 검증이 됐다고도 그렇죠. 볼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새로운 장점이 후진타오 시대와는 또 다른 일종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중국의 지도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실 제가 우리나라 지도부도 모르는 판에 자 이렇게 중국의 지도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역시 또 중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좀 알기는 알아야겠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 다뤄주실 건가요? 예, 이제 산하 정책이 풀렸지 않습니까? 산하 제한이 풀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가구 두 아이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예. 그 사회 변화상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런 얘기가 무슨 뭐 애기용품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래서 출산 육아 관련된 주식들 막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일가구 한 자녀 정책이 사라진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